적게 일하고 모든 사람의 꿈이죠. 일을 안 하거나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들이 투잡도 많이 하고, 옛날엔 투잡이었는데 요즘 또 N잡이라고 또 여러 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늦게나마 SNS에 좀 빠져 있는데 스레드에 4-5개씩 올라요 하루에. 또 누가 그 글을 올린 거야. 나 N잡는데 뭐 어떻게 하면 뭐 한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간단하게 알려줬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변동이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댓글이 조회수가 5천. 살면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죠. 내가 오늘 잘못하면 나만 욕먹으면 되는데 세무법인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다시 글을 정지해서 쓰면서 아 이거 좀 다시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오게 됐죠.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등록한 거를 알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로자분들이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회사 가면 어떨까? 그런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 알 수 어떤 없죠. 경우에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어이없게도 떠벌리는 경우죠. 자기가 투자한 거. 그쵸. 실은 말이야. 나 요즘 그런 거 하는데 쏠쏠해. 이러면서 이걸 말을 자기 자랑을 했을 때 어이없게도 일파만파 퍼지죠. 인사팀이 알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팀이 김 과장님 작년 업무 성과도 별로 안 좋고 왜 이런 거 봤더니 이유는 따로 있었다. 퇴근하고 주말에 딴 거 하고 업무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회사 행사에도 참여도도 낮고. 사대보험으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에 국민연금이 617만 원을 상환을 하면 소득 비율에 따라서 재조정이 일어난다고 통보가 오면서 인사팀이 알게 되는 거죠. 정확히 뭐 어느 직장에 뭐를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직원 고용하는 경우에 뭐 회사가 알 수가 있냐? 일단 직원을 고용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사대보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형식의 뭐 3.3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3.3은 절대 알 수 없고 직원을 또 고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있어요. 회사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지금 방법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연말정산 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걸려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걸리는 건 아닌데 엔잡러는 일단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2월 달에 뭐 제출하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거예요. 당장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할 때 그 카드 사용액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썼던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을 필요경비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일단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 때 공제 한 번, 또 사업소득 한 번 할 때 필요경비 공제. 당장은 안 걸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걸리면 일단은 세금 추징 당하게 되고 연말정산이 잘못됐으면 회사로 날라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사팀으로 통보가 갈 거고 회사가 알게 되겠죠. 그런 거 없어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중에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직원 없어요? 그런 의심이 많아요. 나는 종합소득 때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회사 내에서는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하냐. 일단 그냥 회사 하고 말하는 대로 다 하시면 5월 돼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필요경비 늘 건지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다 빼고 장부상 경비를 늘 건지 그거는 세무사님들과 협의해서 하실 문제지 연말정산에 나는 안 하고 종합소득세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 한다? 튀는 행동이니까 그거는 별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지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자리 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사업자 등록 같은 게 이제 없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입사 서류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이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떼면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언제 창업을 했고 언제 폐업을 했고 이게 모든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직할 때나 이럴 때 그런 서류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 팁스라는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직원이 그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직원이 사업자 등록한 거에 대해서 이거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 특히 좀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들은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자금 같은 거 뭐 지원해 주는 경우 있는데 요구 서류로 지방세 세무 과세 증명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세금을 냈는지 다 뜨니까는 그것만 보고 얘가 투자를 하는구나 걸러가지고 걸릴 확률이 이렇게 낮겠지만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인데 직원 등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직원 등록을 해드렸어요. 근데 대표님이 직원 등록을 하면은 대표님도 이제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가입이 거절된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아, 마케터가 공무원인 거야? 그 전도상고를 하시는 분이 대표님이 그 전에 업무를 진행할 때는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걸 몰랐던 거네. 예, 그분이 이제 전자상을 하시다가 이제 기장을 하려고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신고해드리려고 하는데 거절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한테 공무원이면은 예. 공무원 금지지 않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뭐 문제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폐업을 하셨어요. 문제될까봐 그냥 직원 신고 안 하겠다고 하고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저희 고객 중에 유튜버가 계셨는데 20만 정도 되셨던 분이거든요. 금융회사였거든요. 인터넷 뱅킹 회사였어요. 그분은 회사에서 얼굴을 다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런 거 회사 내에 제재 같은 건 없냐. 눈치는 보이는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겸업이냐 경업이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데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면은 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 공무원은 아마 겸직에 대한 금지 같은 게 아마 있어서 아마 폐업을 했던 것 같고 일반적인 직장은 겸직에 대한 금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겸직 금지를 해버리면은 직업 선택 자유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업금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퇴사하고 나서 관계회사나 경쟁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건 있어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잡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회사 내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회사에서도 카치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연말정산 잘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